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178-2번 글로벌 좌파의 국가 해체 전략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세 공산주의를 추진한 사람들. 1편은요. 조세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세금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가? 뭐 그거 했다면 2편은 조세 공산주의를 추진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좌파가 딥스테이트, 뭐 글로벌리스트, 뭐 유대 금융,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를 해체를 해야 됩니다. 각 단위 국가를 해체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1편에서 올렸는데, 유튜브에 방송 올리는데 밤새도록 올렸어요. 영상이 안 올라가져요. 다른 거는 10분이면 올라가지는데 희한하게 저 영상은 안 올라가져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를 안 올라가게 묶어놓은 게, 글로벌 디펜스 뉴스 메인 채널이 14만 7천 명입니다. 구독자가. 그런데 조회수가 300을 못 넘길 때 두 번째 채널 구독자 8천 명짜리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은 조회수가 400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채널은 조회수를 묶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 두 개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고요. 저 종 모양 전체를 클릭을 하시면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고 SNS로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뉴스 월정기 후원 해주시던 분들은요, 이게 1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법인세를 몇 년 누적이 돼가지고 못 내가지고 이게 지금 차단됐고요. 계좌 후원만 가능합니다. 법인 통장도 압류가 됐습니다. 후원 계좌 뭐 이렇게 있죠. 여러분 뭐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 디펜스 뉴스는 광고가 안 나와요. 두 번째 채널은 광고가 붙고 멤버십 후원도 되고 탄압이 이렇게 심합니다. 참 바른 말하기 힘들어요. 자, 조세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1923년 3월 달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이란 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조세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세금, 준조세, 4대 보험 있죠. 그리고 공공요금, 물가 등을 올려 가지고 국민의 돈 쓸 자유, 돈 쓸 권리, 소비 주권을 정부가 빼앗아 가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정부의 보조금을 타쓰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사상이 조세 공산주의입니다. 이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이루는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언론, 공무원, 뭐 교회, 기타 종교 뭐 등등 학자 등 기득권 세력과 야합해가지고, 거기 어용 시민단체들도 있죠. 이런 세력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국민 주권을 박탈하고 국민을 정부의 노예로 만드는데 그 정부의 주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사 공산주의가 또 뭐가 있냐? 의료 공산주의, 의료 사회주의, 마스크 쓰라 벗어라, 무슨 뭐 전염병 예방주사 맞으라 어쩌고저쩌고, 안 맞으면 건물에 출입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다 공산주의의 어젠더다. 유사 공산주의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서 퍼뜨린 사람은 누구냐? 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기를 맺고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 보니까 2009년 11월 3일 날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북경에서 업무 교류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의회가 없는데 국회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중국 공산당과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는 것은 이건 노예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는 그 원희룡 지사 블로그에서 캡처한 건데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서. 우리가 뭐 MOU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각서 뭐야? 노예 문서라가 노예 문서. 그리고 그 요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국민혁명당 그 너아라 TV에서 방송할 때 했던 내용을 제가 캡처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더 골 때리는 거 요 5항에 보시면요. 그 동각서의 수정 및 폐기는 양당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예문서라는 거야. 노예문서. 자,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 원문을 보시면요. 6조에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국회의 비준을 받은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통보만 하면은 1년 후에 조약을 중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 MOU 업무교류 협약이 각서라고 해가지고 폐기할 때도 중국 공산당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나라를 갖다 바치기로 노예 계약을 맺고서 이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한테 어마어마하게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 중국 차하얼 학회하고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그 업무 교류 협약을 또 맺은 겁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을 또 끼워가지고 이렇게 맺었는데 여기 1조 협약 목적을 보시면요. 한중 간의 중앙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공산당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공동 정책 전략을 짭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이니까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중국을 깨는 게 자유로 확산시키는 게 그게 비전이고 이슈고 전략인데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깨는 게 그게 전략이고 비전이고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조 협력 분야를 보시면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논의,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과 연구 성과 교류 및 협력. 공산당하고 무슨 연구를 같이 해요?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 이 뭡니까? 한미 동맹 깨고 한중 동맹을 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란 게 같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한중 동맹을 맺고 미국을 깨자.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우리는 미국 편에 서 있는데 미국 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똑같은 방향으로 중국하고 똑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서로 대등되는 방향을 바라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 게 한나라당이고 지금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의 영어 명칭이 피플 파워 파티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고 인민의힘이에요. 인민의힘. 구글에서 피플 파워 파티를 치면은 이 사진이 나오는 게 전부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뭐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 인민의힘인데 이거를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 그럼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플 파워 나오죠, 피플 파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뒤엎자, 갈아엎자, 혁명을 하자 하는가? 국민의힘이 갈아엎으려고 하는 게 뭐다? 이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유 권리가 보장된 게 공화제도죠. 공화정치. 이거를 깨고 우리 조선시대로 회귀하자는 거예요.
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국민들의 돈쓸 권리, 돈쓸 자유를 뺏어가지고 국민들 정부의 보조금을 다 쓰는 노예로 만들자는 거지. 그거를 누가 앞에서 끌고 나가? 더불어민주당이 끌고 나가면은 국민의힘은 싸우는 척하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하면서 협력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추미애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뭡니까? 그 조세 공산주의의 핵심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가 부동산 살 때 모든 그 세금을 다 냈어요. 취등록세 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정부한테 매월 이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게 그게 종부세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주인이 누구야? 정부죠. 우리 헌법 23조 1항에 보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돼 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종부세입니다. 추미애가 부동산 적폐청산 궁극적 목표는 토지 공개념. 종부세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무현이 만든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때. 자, 세금을 1,000만 원을 올리면요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전세에다가 1,000만 원을 얹어가지고 전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이 전세가 올라가, 아니 세금이 올라가. 그러면은 전세가 1,000만 원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 내고 대출 땡기고 연끌해가지고 집 샀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집값이 내려. 그러면 은행이 회수하는 거지. 그러면은 줄도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끌했던 우리 젊은 청년들 전부 알거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정부가 다 빼앗는 거야. 강제 수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끔 하고 정부의 노예로 만드는 거. 그게 이 조세 공산주의예요. 추미애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세계 정당 그 대회 가가지고 연설했죠. 시진핑이가 주창한 중국몽이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 중국 공산당이 6.25 때 298만 명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평화 통일을 방해했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짓밟았습니다. 그래 우리 평택까지 밀려 내려갔다고. 그게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고 의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 맨날 민주화 운동했다는 놈들이 중국 공산당 주최한 회의에 가가지고 기조연설하고 중국 공산당식 공동부유 부자들 재산 뺏자 이런 이야기하고 이재명이가 말한 국토보유세하고 토지 공개념 똑같죠. 종합부동산세.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을 뺏자는 거야. 왜 땅을 뺏어야 돼요? 왜 토지를 뺏어야 돼? 자 보세요. 6.25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6.25 터지기 전에 토지 개혁을 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천 년 만에 자기 토지가 생기니까 내가 지킬 게 있으니까 죽으라고 싸운 거야. 나 다시는 내 후손들한테 이 노예 같은 생활을 안 물려주겠다. 그래가 미친 듯이 싸운 거라고. 그래서 토지를 뺏어버리고 개인의 기업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을 중산층을 무너뜨리면 노예로 만들 수가 있다고. 보조금 뿌리면서 무상복지한다고. 그겁니다.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2019년에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시작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를 말살하는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교회 부수고 목사들 잡아가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코땡땡 전염병 퍼진다고 백화점은 단속 안 하면서 교회는 단속했죠. 이게 뭐예요? 정책 공조, 공동부유, 교회 탄압.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유럽의 전체주의, 나치즘, 뭐 공산주의의 모태인데 그 모태가 뭐예요? 중국 공산당하고 이어지고 로마 가톨릭이 면제부 팔던 게 그게 뭐예요? 공동부유. 재산을 뺏는 거, 조세 공산주의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 말만 바뀌고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한중의원연맹이 작년 12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당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한 100여 명이 여기 들어갔는데, 중국은 의회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하고 한중의원연맹을 맺으며 어떻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업무 정책 교류 협약을 맺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신도수가 소수지만은 이 원불교가 4대 종교로서 군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는데, 원불교 대장이 그 문재인 때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고 왔죠. 예? 원불교가 홍석현, 홍나희, 삼성의 홍나희, 홍석현, 김무성이, 박지원이, 여당 야당 의원들 다 거기 원불교 신자예요. 하나의 또 이 딥스테이트가 된 거야. 나경원이 그 여시제, 나경원이가 여시제, 홍석현이가 여시제, 여시제가 친중. 그래 였겠는 거 아닙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의 경제비전, 사람중심 정책, 민주당이 사람중심 했죠. 이 사람중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3조에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이렇게 나와요. 북한 헌법을 갖다가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게 문재인의 경제정책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정책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김일성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했다.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지. 북한을 추종하니까. 그 김일성을 추종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들입니다. 자, 여기 구조에 보시면 사회주의 헌법, 북한 헌법 구조에 보시면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전국 금속노조 강령에 보시면 통일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문장이 그대로 금속노조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조인데 왜 통일조항이 필요합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왜 노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금속노조는 북한 지령을 받는 친위대라는 거예요. 자, 전국 민주노동노조 민노총 선언문에 보시면 우리는 100여 년에 걸쳐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는데 어떻게 100년이 됩니까? 70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이 북한하고 연대하자는 거 아닙니까? 북한 헌법에 자주 민주 통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또 통일조국 있죠. 통일조국, 야, 노조인데 민주노총인데 통일조국이 왜 나오니? 이 민주사회는 뭐예요? 민주사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자,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자고 하는 게 그게 금속노조고 민노총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야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가요. 그 유대 금융 자본들한테 600만 불을 받아가지고 레닌이 러시아 가가지고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야 우리 1차 대전 이제 그만하자, 전쟁 그만하자, 야 빵을 나눠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우리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그랬는데, 레닌도 유대인이고 스탈린도 유대인이고
소련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었다고. 1차 대전 끝나고 유대 금융 자본이 소련에다가 군수공장 지어주고 독일에다 군수공장 지어주고 해가지고 서로 충돌을 시켜가지고 뭘 했어요? 유럽을 무너뜨리고 유럽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재건한다고 하면서 돈 다 빨아먹은 게 그게 유대 금융 자본이에요. 유대 금융 자본이 일으킨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고 2차 대전 해가지고 1차 대전 이후에 그 레닌한테 돈 주고 볼셰비키 혁명 일으켜가지고 로마노프 왕조 무너뜨려가지고 러시아에 있었던 그런 자산들 다 훔쳐가고 그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레닌이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랬기 때문에 볼셰비키 운동을 하는 애들, 공산주의 운동하는 애들이 반전, 반핵,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이거를 모를 수가 없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그 북한의 지령을 받는 테러 단체로 지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금 그 안에는 이미 저기 좌경화된 세력들이 장악을 했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와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시 출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호남 출신이래. 그러면서 호남 인사들 김대중을 따르던 사람들을 또 다 고위직으로 꽂은 거예요. 고대, 호남, 또 서훈이 똘마니들 그런 애들을 다 고위층에 또 꽂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간첩 수사가 되다가 흐지부지하고 지금 쑥 들어갔죠. TK 출신의 20년 이상 그 대공 수사 요원들 20년 이상 근무했던 대공 수사했던 베테랑 대공 수사 요원들이 김규현 국정원장 체제에서 전부 다 잘려 나왔습니다. 자, 김정은한테 전달한 USB 내용이 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특히 원전건설 자료 이거 중국에 팔아 현금화하는 거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왜 북한 가서 안 사옵니까 이거? 북한 외교관들이 지금 때밀이하고 있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자, 북한에서 USB 판매하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그 문재인 때. 근데 문재인 때니까 거절했지. 그러면 지금은 돈 뭐 5천만 원 1억 주면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사와? 왜 안 사오는가 보니까 이 김기현 국정원장이 종교가 몰몬교야 몰몬교. 몰몬교 내 뭐 하는 종교인가 찾아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한테 먹혔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회가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가 있는데 예수회를 로열라가 만들었는데 로열라가 만들 때 유태인들이 3명이 들어갔어. 그 발기인 5명 중에 3명이 유태인이었고 나중에 예수회가 유대 금융 자본한테 먹혀요.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그리고 이 지금 이 예수회의 강령은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살인, 납치, 고문 뭐 온갖 거를 다 해도 된다. 그게 예수회의 강령이고 검은지를 예수의 총재가 검은지를 흰지라면 그게 흰지가 된다. 그게 강령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회가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로마 교황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회를 탄압했다고. 탄압을 하고 잡아 죽이고 하니까 예수회가 이름을 갖다가 일루미나티로 바꿔. 그리고 저기 로스차일드가 그 밑으로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스차일드가를 먹어. 유대인들이 예수회도 먹고 일루미나티도 만들고 로스차일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하고 동맹을 맺어. 근데 접촉하다 보니까는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한테 먹혀. 그러면 금이 안에는 이 프리메이슨 안에는 전부 유대 금융 자본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걔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얘들이 그놈이 그놈이라 갸가 갸야. 그런데 걔들이 만든 게 몰몬교라 하더라고. 근데 몰몬교 출신이 지금 국정원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야, 이 USB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USB 북한 가서 안 가지고 오잖아.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아이 저기 전부 다 그 청소했습니다.
안에 내부 개혁, 국정원 내부 개혁 했습니다 말해놓고 호남 출신들 갖다 놓고 DJ 따르던 놈들 갖다 꽂아놓고 서운이 따르던 놈들 꽂아놓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누구야 김기현 국정원장 이 외교부에서는 실력이 딸려가지고 외교부 대사로도 못 나갔다 하더라고. 그 거의 옷 벗는 분위기였는데 뭐 속된 말로 별명이 뭐 쫄보라고 뭐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래 이야기하더만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외교부 대사 못 나간다 그 이야기는 못 하고 그 뭐야 자기는 데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부 대사 안 나간다 뭐 그래 뭐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잘리는 사람이 뜬금없이 박근혜 정권 때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정책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저기 전승열 날 천안문 올라가는데 말리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데 말리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루트로 왔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또 국정원장으로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 금융자본 뭐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딥스테이트 애들이 국정원장으로 꽂았다는 거야. 누구 감시하려고? 윤석열이 감시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감시하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구 10월 폭동이 일어날 때 대구 10월 폭동을 기념해가지고 민주노총이 매년 집회를 해요. 예? 그리고 10월 달에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 전 국정원 공작관 대북 공작관 하셨던 분이 그 이봉규 TV 나와가지고 추석 전에 10월 11월 달에 폭동이 일어날 거다. 좌익 폭동이 일어날 거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낼 거다. 그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사고를 안 막았죠. 그 못 막은 게 아니고 안 막은 거예요. 왜? 이 사람 김기현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그게 목적일 수도 있는 거지. 딥스테이트 애들이 윤석열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윤희근 경찰청장 보니까 중국 경찰대 출신이고 중국 사회과학원 나왔네요. 자, 근데 중국 사회과학원이 뭐냐 보니까 중국 공산당 산하의 스파이 양성기관인데 여기를 어떻게 법학 석사를 땄어요. 그리고 7개월 만에 3계급 승진, 4주 만에 2단계 승진 누가 추천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태원 사고 터질 때 이 사람 저기 경찰청장 어디 지방 캠핑장에 가가지고 산에서 가가지고 술 먹고 잤죠. 테러 터질 거라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전화번호 핸드폰 꺼놓고 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봐주죠. 왜 봐줍니까? 같은 편이니까 자기들이 심은 놈이니까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따까리니까 그러니까 봐주는 거 아닌가.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 돼. 자, 윤석열 대통령실 사람들 안상훈 사회수석 비서관이 스웨덴에서 유학 경험 있는 자타공인 복지 전문가라고 언론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5년, 6년, 7년 노무현 정권에서 한자리하고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위원회하고 노무현 사람이에요. 노무현 사람. 자, 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위네요. 우리 뭘 했어요? 조세 공산주의가 산농공상 선비 상인들은 천하게 여기고 선비들 우리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기춘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산농공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면서 군인연금을 개혁한대요. 군인연금 개혁하면은 군인들이 지금 55세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65세로 늘리면요. 군인들 전부 다 옷 벗고 나가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군인연금 하나 보고 버티는데 전방에서 땡볕 맞고 지뢰밭 뛰어다니고 목숨 걸고 하는데 이 뭐예요?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면서 군인연금을 개혁을 해가지고 군인들 전부 다 내보내겠다는 거야. 지금 군인들 절반 이상이 옷 벗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업군인들이 연금 개혁하면은.
대한민국 군대를 망가뜨리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국가를 해체해야지. 스웨덴이 뭐 어떤 나라입니까? 이 애들이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핵심 본부 아니에요, 본부. 스웨덴이 인구가 1000만이죠. 예? 우리 5200만이고 스웨덴의 GDP가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 3배가 적어. 우리가 소형차 몰다가 대형 버스 몰면은 무면허죠. 그러면 조그만 나라 저기 시골 구석에 있던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스웨덴보다 경제 규모가 3배가 크고 인구가 5배가 많은데 이거 연금 개혁을 한다고? 이 무면허가 와가지고 지금 연금 개혁 하겠다는 거예요. 이 뭐요? 대한민국 군인연금 망가뜨려가 대한민국 해체하면은 대한민국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 중국에 그짓 하겠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 무상복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북유럽에서 유학을 했거나 뭐 핀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쪽 사례를 들죠. 그런데 노르웨이 인구는 540만이고 핀란드 인구는 550만입니다. 거의 뭐 부산 정도, 뭐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복지가 어쩌고 연금개혁이 어쩌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사꾸라라고. 자, 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 유학 다녀온 고위공무원들은 글로벌 좌파 딥스테이트한테 이미 포섭이 됐고요. 서울대에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은 없는데 시진핑 기념관은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은 이미 중국의 천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울대 출신 공무원들은 다 포섭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맥주 막걸리 세금 인상을 하면서 서민을 위한 것이다. 기재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저기 연금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을 소득에서 9% 떼가던 거를 15% 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거지. 알거지로 돈 쓸 자유, 돈 쓸 권리를 뺏어가 가지고 돈이 없으면은 정부한테 세금을 보조금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담배값을 2배로 올렸어요. 담배값 4,500원 안에 세금이 3,300원이야. 그러니까 조세 공산주의란 거는 보수 정권이냐 좌파 정권이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쭉 어젠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 여기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회하라. 이게 뭐예요? 이재명이 안철수, 심상정이 문재인이, 안철수는 하상 바오로 천주교, 심상정이 마리아 천주교, 문재인이 디모테오 천주교. 얘들이 예수의 아미 예수의 글로벌리스트, 좌파, 신좌파, 딥스테이트, 여당 야당 안 가리고 이념도 없고 그거 아닙니까? 안철수가 사드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적폐라 해놓고 그러면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적폐니까 또 탄핵시키겠네.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적폐네. 자, 안철수 뒤에 누가 있어요? 안철수를 언론이 띄우죠. 언론 뒤에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 뒤에 민주당, 북한, 중국이 있네. 중국하고 북한이 사드 반대했죠. 근데 왜 안철수는 사드 반대해? 나경원이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라고 소문 다 났고 여시제 멤버라고 소문 나니까 나경원이가 당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아웃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기후 특사에서 그냥 사표 받아버린 거지. 해임인 거지. 사표 내니까 사표 반려하고 그냥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 정치 생명 끝냈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미는 거예요 지금. 그래 되는 겁니다. 안철수 되면은 윤석열 탄핵시키겠지. 여당 야당 또 짝짝꿍 해가지고. 그리고 중국 북한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 가는 겁니다. 자, 김일성이가 1974년 4월에 대남 공작 요원들에게 비밀교실 내려가지고 교회에 침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 승려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하는 데 달려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소련이 만든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 NCCK, WEA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90%가 그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 총회장들이 가가지고 다 사인했다고. 여러분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총회비를 내면 그게 어디로 가요? 북한 봉수교회, 칠굴교회라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가면 골수자파가 되는 이유가 무의식 속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교묘하게 집어넣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금지법 지지한다. 차별금지법 지지하면 남자 여자 말고 트랜스젠더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보면은 남성 여성 성평등 양성평등이 돼 있어요. 근데 성평등을 하면 어찌 돼요? 헌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 목사님을 잡아가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공산 독재 국가로 가는 겁니다. 자, 북한의 동포 2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는 신부들이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하야하라 뭐 이렇게 들고 나왔죠. NLL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박찬정 신부 얘들이 예수 아닙니까? 정의구현 사제다. 주체 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이다. 연방제 통일은 합리적이다. 정의구현 사제다. 예? 자,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이러다 강도 사람도 다 죽는다. 야, 지금 전라도는 물이 없어가지고 단수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자, 해군기지 결사 반대, 제주 해군기지 결사 반대, 구론비 바위를 지키자. 야, 구론비 바위는 눈에 보이고 북한에 죽어가는 2천만 명 동포들은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그냥 얘들은 신부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첩이라고, 북한 간첩, 중국 간첩이라고. 얘들이 예수회 아닙니까? 예수회. 로마 카톨릭 예수회,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유대 금융자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다 연결돼 있다고. 한미 FTA, 경제제한, 한미 FTA 폐기, 가만둬라 구론비 살려내라 4대강, 단식 기도를 한데 북한 주민들 구원을 영혼 구원을 위해 단식 기도는 안 하는 양반들이. 자, 평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식 농성,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제재를 위한 경남 대책위원회. 이거 뭐요? 평택하고 경남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고공에 올라가서 그 신부들이 농성을 합니까? 선거 부정선거 규탄, 대통령 사퇴. 이 뭐요? 얘들은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라는 거야. 자, 중국 교황청이 중국 내 주교 임명권 협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주교를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협상을 했다고, 합의를 봤다고. 그러니까 이 뭐요?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반대, 박근혜 탄핵을 시키면서 한반도를 갖다가 중국한테 선물로 상납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중국 공산당에 보내는 협상 카드고 선물인데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외치면서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헌금하고 그러고 있죠. 자,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면요, 그 문재인의 대통령 특사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대요. 아련.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이게 글로벌리스트야. 딥스테이트. 자, 나치 히틀러가 원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 비밀문서에 보면은 히틀러하고 교황 피오 11세하고 비밀 거래를 했네. 가톨릭 신자인 히틀러를 만난 교황 피오 11세는 독일의 가톨릭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일 가톨릭 정당 챈트룸을 해산하기로 한다. 그리고 교황 피오 11세는 또한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은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는 로마 교황 바티칸의 식민이라는 거예요. 식민, 시민. 나치에 대한 경계령, 금지령을 철회하고 뭐예요? 나치에 공조를 해가지고 저기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는데 그 협조한다고 하이 나치 히틀러 하죠. 추기경들이. 로마 가톨릭이 유럽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치즘의 모태가 됩니다. 가톨릭 주경이 하이 히틀러 하고 있죠. 독일군 장교들이 수도사들 옆에 끼어가지고 사진 찍고 나치하고 한 몸이 된 게 가톨릭이고 로마 교황청이고 여기서 본 따가지고 소련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소련 공산당은 70%가 유대인이었다. 그 당의 간부들이 추기경 히틀러가 만나고 자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켜요? 유대 금융자본 걔들이 1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독일에다가 돈 대주고 군수 무기 대주고 하면서 소련하고 독일 충돌시키고 유럽 불바다 만들고 그래가 자기들은 재건한다고 또 돈 벌고 그 히틀러를 갖다가 유대 금융자본이 독일에 보내 600만 불 주고 그래가지고 로마노프 왕조 무너뜨려 볼셰비키 혁명 부자들 거 뺏어먹자 다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회가 나오고 예수회 멤버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뭘 만들어요? 예수회를 만들고 일루미나티를 만들고 프리메이슨을 집어삼키고 로스차일드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뭘 만들어? 몰몬교를 만들고 그 몰몬교 신자가 누구야? 저기 김규현 국정원장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친중 정책에 브레이크 안 걸었어.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 예수회가 만든 서강대 나왔고 율리안나 가톨릭이고 김대중 토마스 뭐 가톨릭이고 노무현이 가톨릭이고 쭉 그래 흘러가는 거면 그럼 이명박은 왜 제거를 해야 돼? 이명박은 교회 개신교 장로 아닙니까? 개신교가 개신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저항해가지고 떨어져 나온 게 개신교고 종교 전쟁을 벌이죠. 그게 프랑스에서 위군호 전쟁이고 독일에서 30년 전쟁이고 거기서 나온 저항 이론들이 뭐예요? 존 노크의 통치론 그리고 저기 뭐 그 또 뭐 있나 스코틀랜드 왕의 귀환 뭐 그런 책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존 노크의 통치론이 저항하라.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짐승이 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 장로교의 저항 정신이 존 노크의 통치론으로 들어가고 존 노크의 통치론이 미국 헌법에 들어간다고. 정부가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총 들고 민병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왜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진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수가 없다. 정부하고 개인하고는 합법적으로 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깨고 정부가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거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개신교 사상에 나온 거고 로마 가톨릭의 이제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뭐 공산주의 그래 흘러가는 거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로마 가톨릭, 예수회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개신교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깜빵에 쳐내야 되는 거고 박근혜는 이 로마 가톨릭을 배신을 했다고. 중국 공산당한테 제물로 던진 거지.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바륵바륵 하니까 탄핵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예수의 신부들 정의구현 사제단들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깜빵에 쳐는 겁니다.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다 힘들다 힘들어. 저희가 이런 거를 계속 파헤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이 사이트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저희 광고비를 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메인 채널은 광고비를 빼버렸습니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하니까 그랬는데 아니다 다를까 저희가 법인 계좌도 압류되고 그 CMS 강제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좌 후원만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는 길입니다.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신청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도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멤버십 회원 가입도 되고 광고도 게재가 됩니다. 아무튼 간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이거 15시간 이거 저희가 작업한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